안녕하세요. 색임성형외과 동안센터 대표원장 문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상도 부작용이 있나요? 네. 부작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보통 영어식 표현을 하는데 모든 수술에는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당연히 안면거상술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좋아지는 부작용은 부작용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큰 범위에서 부작용이지만 회복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멍, 그리고 붓기 이 정도는 환자분들이 부작용이라고 크게 생각하시지는 않고, 다만 내가 느끼는 불편함도 사실은 환자분한테는 부작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부작용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안면거상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좀 얘기하시는 게 내 살 같지 않아요. 내가 느껴도 감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지면 좀 딱딱해요. 이런 부분들이 2~3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거상의 종류에 따라서. 의사들이 생각하기엔 그건 부작용은 아니지만 환자분에게는 부작용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고요. 의사들이 생각하는 부작용은 사실은 치료가 어려움, 일어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작용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은 어떤 현상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오시는 게 이제 안면신경마비.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운동신경, 얼굴 표정을 지어줄 수 있는 운동신경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만지면 알 수 있는 감각신경. 뭐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걸 느끼는 감각신경,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안면 거상을 하시고 나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이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술을 할 때 피부도 올리고 표피 쪽으로 가는 감각신경들은 일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각신경은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회복되는 동안 환자분들이 하시는 게 간지러워요,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감각신경 회복이 좀 돌아오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회복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신경마비죠. 운동신경마비는 말 그대로 안면거상 수술을 하고 났더니 부화나사처럼 이렇게 입이 돌아갔다라든지, 아니면 표정이 웃을 때 이상하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면신경마비다 무조건 평가하는 건 아니고 옵저베이션이라고 하죠. 추적 관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일 무서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서 뭔가를 잘못 건드려서 발생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960년대 이럴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근데 이제 해부학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게 수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운동신경마비가 일어나기에는 좀 힘들어요. 네. 탈비 현상이라고 그런 것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네, 오히려 이제 좀 흔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양인들은 이렇게 부처님 깃볼처럼 도톰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깃볼이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모양을 칼기라고 하거든요. 수술 직후에는 칼기 모양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1달에서 3달 지나면서 스마스층이 고정이 되지 않다면 이게 얼굴 텐션이 걸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귀가 길어져요. 그걸 칼기고, 그거는 나중에 교정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도 수술 방법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1차적인 원인은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칼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안면거상술을 하면 스마스층 당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사실은 남는 피부 절제하는 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해서 원래 모양에 가깝게 눈에 띄지 않게 상처를 다시 마무리해주면서 칼기 같은 것도 생기지 않게 예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꿰맨다고 환자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여기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소요가 돼요. 사실 이제 칼기라고 하더라도 칼기 모양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달라지신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텐션이 걸렸냐에 따라서 심플하게 수술 방법이 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부작용이 혹시 또 있나요? 어색해 보이는 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이제 서양인들 보면 헐리우드 배우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페이스리프트에서 얼굴 망가진 경우 뭐 이렇게 나오면 피부의 방향과 스마스층의 방향이 이제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형화돼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양인 얼굴과 서양인 얼굴이 다르고, 또한 이 광대가 발달돼 있느냐 아니면
얼굴이 평면적이냐 또 얼굴에 살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스마스층 디자인, 피부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 당겨지는 방향이. 그래서 그걸 좀 고려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뭐 프로즌 페이스 뭐 이렇게 얼굴이 굳어 보여 이거보다 수술하고 나서 광대가 커졌어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벡터를 해서 당겨야 된다고. 그러면 좀 걱정하시는 부작용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단순히 거상만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지방 이식이라든지 지방 흡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실 얼굴을 딱 봤을 때 전체를 보거든요. 그럼 얼굴도 매끈해야 되고 얼굴도 부드럽고 어느 정도 좀 통통함이 있어야 되면서 라인이 좀 예쁘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해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없는 살도 채워지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만 하면 다 해결되겠네 하고 오세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본인의 얼굴을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매번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얼굴을 이해하시고 수술 방법을 플랜을 정하시는 게, 그러면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거상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요즘 이제 리프팅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으시고, 단순하게 뭐 이제 레이저 리프팅부터 실리프팅, 거상 이렇게 많지만 거상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풀 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니 거상이라고 하는 채소 절개만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병원 내원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당장 하지 않더라도 90세, 100세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 플랜을 세우는데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책임성형외과 동안센터 문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새겨주세요.